문제 보면은 A, B, C의 대소관계 누가 큰지 작은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 A, C의 절대값이 같고요. 우리 가나 조건까지 읽고 뭐를 좀 파악할 수 있냐면은 가조건에서는 이제 A랑 C에 대한 정보를 준 거고 더 읽어보면은 C가 원점 기준 왼쪽에 있대요. 그럼 당연히 C는 음수라는 거 알려준 거지 않을까? 그럼 C가 여기 있으면 이 거리만큼 당연히 A도 오른쪽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절대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가조건에서. 그냥 다조건을 읽어보면은 끝이에요 이제. 왼쪽에 B가 있는데 A를 나타내는 점과 B를 나타내는 점을 봤을 때 원점에 가깝대. A가 더 원점에 가깝대. 그럼 이 거리보다 B는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데 어디에 생겼다고요? 왼쪽에 있다고 했으니 거리가 더 먼 이쪽에 B가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봤을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숫자가 큰 거니까 B, C, A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7번 보자. 일단 우리 이거 식 한번 해석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x는 6분의 5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까지는 아니죠.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건 어차피 분모가 3인 기하분수예요. 일단 분모가 3인 분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는 거야. 뭐부터 세면 될까? 이상이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부터 세줘야 돼. 마이너스 4. 일단 셈은 포커스가 분모가 3인 기하분수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3짜리 다 쓰세요. 얘까지. 일단 다 써. 나중에 버리면 돼. 알겠죠? 3짜리 다 쓴다.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4부터 정수가 하나하나씩 다 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쭉 썼는데 일단 드는 생각은 얘는 일단 못 오겠죠? 6분의 5니까 1이 아니니까 얘는 일단 못 올 거고 이 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6분의 4죠. 6분의 4니까 6분의 5보다 작겠다.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분모가 3인 분수는 이제 기하분수다. 문제답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정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수 버려야 돼. 정수 뭐 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기하분수인데 여기 3분의 0도 우리 뭐로 기억하기로 했었죠? 0으로 기억하기로 했으니까 버려줘야 돼. 그래서 총 세면은 A라는 숫자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렵긴 한데 바로 오면 좋긴 해. 이거 y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거죠? y가 절대값 y가 2 이하래.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2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세요. 뭐 다 하나씩 세도 되고 음수 몇 개? 2개. 양수 몇 개? 2개. 가운데 뭐? 0까지 1개. 그래서 더하면 5개. B도 5, A도 5 더하면 10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8번이 좀 해석이 필요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우리가 아직 요거를 어떻게 더 활용해서 풀진 못하고요.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기는 뭐야? 그냥 부호를 떼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숫자 조합이 오든 상관이 없어. 맞지? 뭐가 오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부호가 없어지잖아. 그냥 누구랑 누구랑 더하면 돼? 그냥 숫자랑 숫자랑 더하면 돼. 쏘리. 그냥 부호 떼고 숫자랑 숫자랑 더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왼쪽은 어떤 느낌이죠? 왼쪽은 뭐부터 해달라고 하는 거야? 더하고 절대값 씌워달래. 일단 부호가 다르든 같든 어떻든 일단 더하고 절대값을 씌운다는 부호를 버리는 건데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오른쪽은 숫자가 그냥 더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호가 다른 애를 더하면 실제로 부호가 다른 애를 더하면은 우리 이 4랑 2를 더합니까? 아니죠. 빼잖아. 부호가 다른 애를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빼요. 그래서 쌤 생각은 오른쪽은 더하고
오른쪽은 절대값 부호를 떼고 더하고, 왼쪽은 더하고 부호를 떼기 때문에 요렇게 값이 같으려면 요런 조합은 안 되고 요런 거는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부호가 똑같은 애들. 얼마요? 절대값 씌우면 4, 3 더하면 7. 왼쪽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요게 식이 잘 안 보이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같은 부호네. 4랑 3 더하고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7. 우리 절대값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부호 떼는 거잖아요. 어때? 똑같죠? 그래서 같은 부호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서 같은 부호를 봤더니 이게 마4, 마3, 마1, 마이너스 라인 하나, 그 다음에 2, 3, 플러스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뭐 0도 있긴 해요. 0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문제에서 만족하는 걸 이제 우리가 얘네들끼리 더하자, 얘네들끼리 더하자, 0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말을 보니까 둘이 뭐한대? 둘이 뺀대. 근데 값이 가장 크고 싶대.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둘을 더할 거잖아요. 지금 절대값 씌우고 더하든 그냥 더하고 절대값 씌우든. 근데 이런 애들이 다 되는데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근데 실제로 빼봐.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이제 빼달래.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4 빼기 1이니까 숫자가 어때요? 숫자가 작아져요. 가장 큰 게 궁금하다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라인은 안 돼. 그럼 여기도 볼게. 플러스 라인이어도 어차피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갑자기 빼버릴 거야. 그럼 3 빼기 2 할 거잖아. 그럼 플러스 1이야. 그럼 내 생각은 일단 빼기니까 숫자가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얘네들처럼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쪽을 유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긴 한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돼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4 빼기 1이어서 플러스 3이야. 그래서 그나마 제일 큰 건 얘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0은 어차피 더할 때 힘이 있나요? 0 더하면 어떻게 돼? 아무런 힘이 없잖아. 그냥 없는 숫자가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때? 절대값을 씌우든 어때?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0인데? 그냥 이 0은 이 왼쪽 계산에서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같이 그냥 껴서 해도 돼. 여기 껴서 해도 되고 여기 껴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뺄셈을 할 때는 0이 조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나마 제일 큰 숫자 4, 마이너스 4랑 음수 라인에서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빼봤더니 더하기 3이 나왔는데 이제 0을 써보니까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0 빼기 4 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래서 문제는 뺄셈을 했을 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제일 큰 숫자를 마이너스 제일 큰 숫자를 뒤에서 빼가지고 제일 큰 숫자로 만들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좀 생각이 하기 어렵긴 하지만 0도 껴서 구해줘야 된다. 됐나요? 그 답은 4로. 2번 체크하는 사람은 잘하긴 했는데 0이랑 마이너스 4 조합도 있다. 이거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번. 얘는 뭐 좀 자주 문제 나오는 유형인데 그냥 잘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 가로, 세로, 대각선 뭔지 알죠? 가로, 세로, 대각선 이런 느낌이 다 더했을 때 합이 항상 똑같대요. 다 더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자 우리. 마3, 마4, 마7 마7 더하기 1 마이너스 6까지 됐나요? 그러면 가로, 세로, 대각선 모두 다 마이너스 6이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 혹시 A는 바로 못 구하거든요.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4랑 0이랑 뭐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6 나오겠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구해는 어디로 갈까? 우리 A를 구하려면 생각해보세요. 가로를 알든 대각선은 없잖아. 가로를 알든 세로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요 라인으로 가려고. 요 라인으로. 그래서 일단 둘이 더할게.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이랑 뭘 더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7입니다.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이었구나. 쏘리.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A 옆에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셋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6 나왔대. 쌤은 우리 덧셈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쓰겠습니다. 결합법칙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A. 한 개 마이너스 6 나왔대. 그럼 우리 마이너스 8에다가 얼마 더해야 이 마이너스 6 나올까? 플러스 2 해도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또 해볼 거예요. 잘 봐. 여기서 궁금한 게 A지. 얘 필요 없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없애기로 했어? 0으로 없애기로 했었거든요. 0으로. 기억나시나요? 곱하기는 1로 없애는 거잖아. 역수로 만드는 거고 더하기는 0으로 만드는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쌤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좀 알려주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A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항. 수학적인 용어로 항. 그럼 내가 이 마이너스 8이 필요가 없죠. A가 궁금하면 이 항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이제 이항이라고 해요. 항을 옮긴다. 그래서 지금 이 등호 뭔지 알죠? 이 는을 기준으로 왼쪽 한자야 좌변, 오른쪽 우변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기는 게 이항인데요. 이항은 외우기만 하면 돼. 엄청 많이 쓸 건데 봐봐. 마이너스 8이 이항되죠? 부호가 바뀌어서 옵니다. 그럼 뭐로 오겠어? 플러스 8로 오겠죠. 그래서 아까 더하기가 왜 나왔냐? 플러스 2가 왜 나왔냐? 이항해봐. 뭐로 온다고? 플러스 8.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8이어서 8 빼기 6 큰놈 부호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항이라는 표현 쌤이 계속 쓸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들었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면 계속 들으면 외워질 겁니다. 이제 10번. 보자. 절대값이 큰 거는 뭐가 어렸을까? 보기 쉬운 건 소수긴 한데 우리 1자리 가볼까? 대문수 중에서 1자리 다시 한번 하면 분수 말고 3 이 얼마야? 마이너스 3과 2분의 1 0따리 0따리 1.5 0따리 얘네들은 다 1보다 큰 놈들이에요. 그 중에서 절대값이 크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까 요놈이 쌤이 3과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럼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크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7. 두 번째 가장 작은 수. 그럼 여기 중에 이제 골라줘야겠죠? 0 얘네들 중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뭐로 좀 구분을 해볼 거냐? 절대값이 누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통분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3, 5, 7 통분할 수 있는데 뭐로 통분하면 될까?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3, 5, 7이니까 아무 접점이 없어요. 서로소야. 그냥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1이잖아. 서로소 관계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최소 공배수 어떻게 할게요? 다 곱해야지 뭐. 3, 5, 7 곱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오 빠른데. 그래서 우린 지금 이 105라는 표현이 3 곱하기 5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이 3분의 1을 얘로 만들려면요 3은 있으니까 5, 7에 35로 곱해줘야 되고 5분의 3을 105로 만들려면 5가 원리 있으니까 3, 7에 21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7분의 4 같은 경우는 7이 있으니까 3, 5, 15 15로 곱해야겠죠? 60 뭐야 요 순서대로 작네요. 그래서 7분의 4가 제일 작습니다. 됐나요? 문제 답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 쌤이랑 잘 봐. 지금 이 둘은 엄연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 얘는 b-1을 제곱한다는 표현. 요 놈은 a를 제곱하지만 앞에 마이너스도 붙여달라는 표현. 그래서 오른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1 빼도 되더라? 7분의 4 빼기 1 해줘. 얼마요? 7분의 7. 4 빼기 7이니까 7분의 마이너스 3. 요 놈은 마이너스는 건드지 마. A의 제곱.
그럼 쌤이 제곱 이렇게 알려준 적 있었나? 부호 먼저 체크해볼까요? 마이너스 2번 곱하고 싶대. 플러스 마이너스 2번 곱하고 싶대. 플러스 그 앞에 마이너스 있네. 그럼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면 우리가 뭐야? 플러스 연산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우리 뺄셈 안 하잖아. 그런 느낌 비슷해. 둘이 부호 바뀌어야겠죠. 뭐로 바뀌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딱 한 개만 있는 거죠? 답은 일단 마이너스고요. 지금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은 요거 우리 숫자 제곱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해주면 돼. 그럼 2분의 7의 제곱이라는 표현은 뭐냐? 분자 제곱해줘. 7의 제곱 49 7, 7에 49 분모 제곱해줘. 2, 2, 4 끝. 오른쪽도 7, 7에 49 3, 3, 9 그랬더니 약분이 되겠죠? 여긴 안 돼. 남은 거 4분의 9까지.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킵해놓은 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보자. 뭐 다행히 곱하기만 나왔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요 표현 조금 익숙해지기로 했었죠. 요 표현 뭐 알려준 거라고 했지? A가 0보다 작대. 음수 마이너스 알려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아요. A랑 B를 곱했는데 음수 나왔네? 그럼 우리가 곱하기 했을 때 음수 나오려면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 돼? 홀수 개. 근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 개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1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뭐겠어요?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쌤 B 플러스 얹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 놈은 마이너스고 한 놈은 플러스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1번부터 5번 중에 제일 포인트 항상 양수인 게 이게 좀 어려워요. 항상 양수. 너네가 어떤 예시를 들든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번 같은 거 볼게요. 둘이 더했다며 항상 양수 안 나와? 양수 안 나와. 왜? 잘 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플러스 2여봐. 양수인데요? 근데 A가 마이너스 2고 B가 플러스 1이어봐. 돼? 안 돼? 안 되잖아. 항상 양수인 걸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됐나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표현은요. 잘 봐요. A 빼기 B죠. 근데 A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2야. 근데 우리가 뺄셈 안 하기로 했죠. 그럼 뺄셈이랑 덧셈이랑 위치 바꿀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무슨 표현이냐면 얘들아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얘는 무조건 어떤 숫자거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답입니다. 3번 뭐라고요? B는 플러스 A는 마이너스. 근데 가운데 연결 마이너스.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이 마이너스 계산은 앞에가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혹시 4번과 5번 중에 체크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해주려고. 답은 3번이야. 괜찮아? 곱하기는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더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빼기랑.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4, 5, 6, 4번 볼게요. 뭐 괜찮아. 혹시 근데 맞은 사람도 있으면 쌤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려운 내용은 맞지만 쌤이랑 솔직히 나한테 뭔가 처음 배울 때 요걸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 풀면서 뭐라고요? 중점이라고 알려줬는데 쌤이 맞지? 어떤 두 수가 나타내는 두 점,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저 중점이라고 했었는데 중점 어떻게 구하겠죠? 기억나십니까? 태연이? 말만 기억났어? 를 더하고 곱하기 2분의 1 반으로 나누기. 그래서 그 거리 두 수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다 줄여가지고 그냥 중점을 우리가 외워서 푼 거예요. 둘이 더해서 뭐 하자고요?
절반. 둘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때려버릴 겁니다. 분수 더해줘야 되네, 통분. 왼쪽 얼마 곱할까? 5. 오른쪽 얼마 곱할까? 3. 15분의 8까지. 그럼 15분의 8에서 우리 중점 아직 안 끝났어요.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요게 K. 그럼 다시 문제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K의 그 중점을 구해달래요. 맞습니까? 또 더하겠습니다. 또 뭐 해줘야 돼? 또 통분해줘야 돼요. 2랑 15 아까처럼 일단 서로수 맞죠? 바로 30 곱해버릴게요. 왼쪽에 얼마 곱할까? 15. 오른쪽에 얼마 곱할까? 플러스 8. 그랬더니 마이너스 15 더하기 8이니까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 15 빼기 8, 7. 30분의 마이너스 7까지. 아직 안 끝났어. 다행히 답도 있네. 에이, 4번 낚이면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더한 다음에 절반. 약분 안 되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답은 60분의 마이너스 7까지. 15번.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기호가 나왔지만 이거는 그냥 이 문제에서만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호인가 해석을 해봤더니 문제처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 근데 그 숫자가 들어오면 뭘 구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P10은 얼마일까? 요 숫자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게 얼마야? P10. 소인수분해서 풀어도 되고 10은 쉽잖아. 약수의 개수 그냥 구해도 되고. 4개, 4. 됐어요? 그러면 63 가보겠습니다. 이제 P63을 구하려고 봤더니 63은 다 세기가 어렵잖아. 소인수분해에서 구할 건데 에이 너무 쉽다. 많이 본 연산인데 9단 7, 9, 63 9는 3 두 개죠. 그랬더니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지수 1, 지수 1 3 곱하기 2는 6. 그럼 이게 6이라는 표현이야. 그럼 왼쪽 얘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얼마 나와야겠어요? 4가 나와야겠죠. 오, 얻어 걸렸는데 10. 개꿀. 4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n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n은 50보다 작아요. 1부터 49가 후보.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다. n이 어떤 숫자가 와야 되냐면요. 4가 와야 돼요. pn이 4가 나오는 n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쌤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싶어. 잘 봐요. 이거 뭐라고? 약수의 개수라며.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1씩 더해서 곱하잖아. 맞죠? 그럼 쌤 말은 4는 뭐 곱하기 뭐로 만들어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곱하기 뭐로 만들어질 수 있어? 4는 2 곱하기 2도 되고 또 1 곱하기 4도 된다고 하는 거죠. 두 개 중에 쉬운 건요 요 놈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 곱하기 4가 나오려면 우린 지수에다가 1을 더했잖아. 1을 더한 게 요거다. 그럼 1을 더하기 전으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야겠어요? 요런 게 나와야겠네. 그래야 1을 더하면 4가 나오니까. 됐슈? 근데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A의 0제곱. A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야. 이거 사라져도 돼. A를 한 번도 안 곱했으니까. 0은 아니고 이제 1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없어져도 돼요. 그럼 누구만 남았냐면요. 얘만 남았네. 뭐 얘 별거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써줄까? 이런 거 뭐라고 읽어요? A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제곱수라고 읽죠? 얘는 뭐겠어? 그럼 세제곱수인 거야. 그냥 B에 적당한 거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구하기 때문에 여기엔 누구밖에 못 오겠습니까? 소인수밖에 못 오긴 해요. 소인수. 뭐 넣을까? 2 넣는 거지 뭐. 2의 세제곱 8 되죠? 3의 세제곱 알고 있어요? 27 3, 9, 27 되죠? 4는 안 돼. 소인수 아니니까 5 넣어볼까? 5의 세제곱 125 5 곱하기 5가 25거든요. 거기다 한 번 넣어보면 125예요. 125 어때? 너무 크죠?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1 곱하기 4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우, 너무 적죠.
근데 이제 여기 얘가 많아. 얘가 많기 때문에 답은 좀 많다는 거.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요 놈이 나오려면 지수에 1씩 더해서 2랑 2가 나오려면 조금 빡센데 왜? 이건데. 그래서 왜 10이 아까 4였는지 아십니까? 10이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5잖아. 딱 한 개씩밖에 없잖아. 그래서 4였던 거야, 개수가.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뭘 차고? 소수를 넣어야 돼. 소인수니까. 근데 좀 많아요. 경우의 수가. 3개 많아.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랑 B의 소인수를 막 넣을 거야. 소수. 근데 우리가 소수가 정확히 뭐부터 뭐까지 있는지 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조금 써보면서 대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소수 좀 많이 구할 거거든요. 가볼게요. 우리 한 자리는 외웠죠? 얘는 외웠지? 4개는. 그 다음 소수 뭐 있어? 11.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제 그 다음 소수는 무조건 홀수, 짝수? 무조건 홀수. 왜?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는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11 다음에 이제 13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가 맞고. 13 다음에 뭐 생각하겠어? 15는 안 되고. 17은 소수고. 19도 소수고. 21은 소수가 아니고. 23은 소수가 맞고. 그래서 홀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홀수만. 25 안 돼. 27 안 돼. 29 안 돼. 그래서 뭐 끝나긴 했는데 좀만 더 새끼 알겠죠? 31 어때? 33은 안 돼. 35는 너무 안 되죠? 37은 되고 얘까지만 해볼게요. 39 될까요? 안 돼요. 3 곱하기 13이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잘 봐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누구 넣자고요? 이것 중에 2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넣을 거야. 그 다음에 곱했을 때 뭐보다? 50보다 작아야 돼요. 쌤은 그래서 약간 무작정 넣지 않을 거고 좀 규칙을 해볼 건데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일단 작은 것부터 채워 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부터 스타트 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요. 3부터 다 넣어줘 그냥. 다 넣진 않을 건데 다 넣을 거야. 잘 봐. 3 넣으면 얼마야? 6. 5 넣으면 얼마야? 10. 쭉쭉 되겠죠? 쌤은 그래서 다 넣지 않을 거고요. 여기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 소수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소수 써있죠? 2, 3, 6, 2, 50, 3, 5, 7, 11 쭉쭉 넣을 건데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까? 50 되기 전 23까지는 되겠죠. 왜? 그 다음 거는 여기 50이 넘어가 버렸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어차피 우리는 몇 개가 중요한 거야?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구단 느낌으로 셀 겁니다. 어디 셀 거예요? 여기 셀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느낌 괜찮나요? 그럼 2는 끝난 거예요. 이제 제일 작은 게 2니까. 그럼 이제 제일 작은 걸 3으로 문제 푸는 거죠. 3도 똑같이 문제 풀 건데 3, 5, 15 3, 7에 21 3은 50 되기 전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13 19 50 되기 전이니까 39 51 얘는 뭐 더 크겠죠. 그래서 50 되기 전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13까지밖에. 좀 확 줄었죠. 5, 7, 11, 13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패턴입니까? 왼쪽 2개 중에 한쪽을 좀 작은 거를 먼저 채워놓죠. 3 다음 소수 뭐 있습니까? 5 있습니다. 근데 5 갔더니 그 다음 소수가 7이다? 벌써 좀 차이점이 나죠. 왜? 아까는 뭐 6부터 셌고 15부터 셌는데 지금은 갑자기 35부터 세. 그럼 거의 다 온 거야. 5 곱하기 그 다음 11 해봤더니 안 돼요. 버려. 그 다음 작은 소수 뭐 있습니까? 7 있죠. 7도 넣었더니 어때요? 그 다음 거 11이야? 안 돼. 다음 끝났슈. 8, 4, 1개. 더하면 13개.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가 4를 만들고 싶은데 2 곱하기 2 조합 13개. 1 곱하기 4 조합 2개. 더하면 15개. 됐나요? 다음에 6번.
쌤 생각에 우리 중1 과정은 좀 어려운 이 활용, 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쌤이 이렇게 좀 해석해주고 싶은데, 문제 뭐래니? 어떤 자연수를 나눴어? 누구로? 7 이하 자연수로. 우리 7 이하 자연수 7개나 있는 거 아시죠? 다 나눴어요. 다 나눴더니 문제가 일단 뭐냐면요, 나눠지긴 나눠지거든요. 어떤 숫자가 나왔어. 근데 읽어보니까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항상 나누는 수보다 1만큼 작았대요. 1만큼 작았대. 맞죠? 나머지가 항상 나누는 수보다 1만큼 작았대. 그래서 뭐 6 나온 거고, 뭐 5 나온 거고, 4 나온 거고,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1만 컸어봐. 뭐 나눠 떨어지겠죠. 1만 컸어봐. 나눠 떨어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목적은 뭐냐면요, 일단 요거 누구? A는 7, 6, 5, 4, 3 이런 애들로 다 나누어져야 돼. 일단 그냥 그 뭐식이냐, 곱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배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로 나눴다고요? 7, 6, 5, 4, 3, 2, 1은 할 필요 없고요. 이 숫자들로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이 몇 개요? 6개 숫자에 일단 공배수를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풀 건데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혹시? 좋습니다. 2부터 갈게요. 7, 3, 5, 2, 3, 1. 최소 공배수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3, 3, 7, 1, 5, 2, 1, 1. 왼쪽 2, 3, 6. 오른쪽 7, 5, 2, 17. 6, 7에 42. 정리해줄게. 아까 말한 표현은 뭐냐면요, 420의 배수들, 420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840 요런 애들은 뭐가 되냐, 7로 나누든 6으로 나누든 5로 나누든 4로 나누든 3으로 나누든 2로 나누든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고, 딱 이쁘게. 근데 문제 뭐래? 항상 부족하대. 1만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요 숫자가 1을 더 가지고 있어야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누어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419여봐. 그럼 420면 딱 나누어 떨어지는데 1이 부족하니까 여기가 다 나머지가 1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배수를 가지고 wan 다음에 1을 빼줘야 되는데, 두 번째로 작은 수. 첫 번째로 작은 수는 뭐겠어요? 119겠죠.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야? 839겠죠. 됐나요? 8번. 오, 7번 맞았어요? 잘했어요. 해줘.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문제가 뭐 김치찜, 뭐 떡볶이, 볶음밥, 파스타인데 1인분의 열량, 칼로리 말하는 거겠죠? 야, 근데 이거를 기준은 참 뭐냐 이거? 파스타는 뭐보다 뭐다. 그러면은 약간 수직선 느낌으로 문제를 풀까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잘 봐. 문제를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미지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미지수는 뭐냐? 약간 그 모르는 값.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이 4개 음식의 열량이 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칼로리.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 첫 번째 읽어보니까 기준이 김치찜이구나. 미안. 얘는 얘보다구나. 그러면 이제 김치찜 봐봐. 김치찜 열량을 알면 파스타 칼로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왜? 파스타는 김치찜보다 열량이 72칼로리 높다며. 그럼 얘가 만약 100칼로리여봐. 그럼 파스타는 얼마야? 172일 거 아니에요. 됐어? 근데 내가 이제 김치찜을 모르잖아. 얘가 딱 처음 시작인데. 그럴 때 미지수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김치찜 칼로리를 모르네. 모른다, 미지수.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미지수를 보통 알파벳 중에 X로 많이 씁니다.
A, B, C, D보단 X, Y, Z 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X를 제일 많이 쓸 거니까 X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시작이야. 김치찜 쌤이 모른다? X라고 둘게. 그럼 파스타 보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김치찜보다 파스타가 김치찜보다 72칼로리 높대요. 뭐 해달라고 했죠? 더하기 끝. 끝난겨. 그럼 김치찜의 칼로리에 따라서 파스타도 정해지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와, 떡볶이 미쳤다. 떡볶이는 문제에서 뭐랍니까, 얘들아? 파스타보다 315칼로리가 높대요. 이야. 계산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볶음밥은 계산해야겠다. Sorry. 400은 안 넘죠? 그 다음에 볶음밥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닌가? 김치찜이니까 말이 될라나? 일단 볼게요. 일단 고열량입니다. 볶음밥은요, 떡볶이보다 497칼로리 낮대. 그럼 낮다는 표현은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죠? 뺄게요. 일단 그냥 요것만 풀어도 돼? 어차피 구해야 되는구나. 미안. 그냥 구할게요. 이거 잠깐만. 얼마나 올까? 뒷자리 똑같네요. 다행히.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497이 더 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뺄게요. 큰 놈 부으니까 마이너스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뭐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냐? 그냥 0 같은 존재야. 0 같은 거. 김치. 기준. 파스타 어디 있어? 오른쪽으로 72만큼. 떡볶이. 김치찜에서 387만큼 오른쪽. 볶음밥은 김치찜에서 마이너스 112니까 왼쪽으로. 볶음밥이 이거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열량이 낮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써주세요. 볶음밥, 김치찜, 파스타, 떡볶이.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잘 봐요. 볶음밥과 파스타 열량이 차기 때문에 여기 열량의 차인데 여기서 쌤도 하나 알려주고 싶은 표현이 뭐 있냐면 너네 3과 5의 차. 3과 5의 차.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2일 것 같아? 2일 것 같아? 2. 3과 5의 차니까 2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니 3과 5의 차면 우리 알고 있는 뺄셈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맞아요. 근데 이 차라는 표현은요, 정의, 약속한 건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달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차는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 맞지만 차라는 건 큰 거, 작은 거 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볶음밥과 파스타의 열량의 차는요, 볶음밥에서 파스타를 빼는 게 아니고요, 파스타 열량이 더 크잖아요. 파스타 얼마요? x 더하기 72. 여기서 볶음밥의 열량을 빼는 겨. 그래서 쭉 쓰면은 얘들아 이거 잘 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봤다? 이 생김새? 맞아. 분배 법칙이.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느낌이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때문에 플러스 110이겠죠?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x 지워져요. 72, 110 더하면 182. 18번. 우리 이거는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좀 쉬워진 것 같은데 이거 분수 다 구해줘. 근데 어차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2분의 3분의 4분의 지금 앞에가 1이잖아요. 그럼 1을 뭐로 바꿔줘야겠어?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이 오른쪽 분수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분수는 분자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좀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분모는 안 바뀌고요. 분자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2랑 1을 더할 거야. 3이랑 1을 더할 거야. 4랑 1을 더할 거야. 모든 이 괄호식은요. 분모랑 분자가 1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 대각선으로 약분이 되겠죠. 3, 3, 4, 4, 5, 5, 6, 6, 9, 9, 10, 10. 남은 게 분모 2, 분자 11. 9번. 야, 이거 어렵죠? 이게 더 어렵지? 이거는 쌤이 해줄 게 없는데, 이거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 자, 생각해야지 뭐. 일단, 쌤이 해주고 싶은 건, 난 A를 좀 기준 잡고 싶거든요. A를. 그래서 3을 들어 올리고, 이 4분의 1을 접겠죠? 맞나요? 그래서 천장 말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분의 1인 거야. 들어 올렸을 때. 그 다음 잘 봐. 여기도 접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접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C를 감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C고 이게 B야. 그래서 마주보는 애들은 일단 정해졌어요. 3이랑 C가 짝꿍이고요. 4분의 1과 B가 짝꿍이고 마지막 이 마이너스 0.16을 뚜껑을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A랑 마이너스 0.16이 짝꿍입니다. 문제 뭐래니? 아, 역수관계래. 지금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볼까요? 역수 쉽게 생각하면 뭐야? 뒤집는 거. 맞죠? 뒤집으면 얼마야? 뒤집으면 얼마야? 얘가 어렵지 이제 뒤집지 못하니까. 천천히 해볼까요? 마이너스 100분의 16. 약분은 해야 되는데 어차피 뒤집을 거니까 그냥 뒤집고 나중에 곱하기 할 때만 잘 해볼게요. 알겠죠? 약분 해야 돼요. 다 풀어볼게. 반모네니 A가 얘인가? 바로 써도 돼 저거. 얘들아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바꿀게. B가 얼마야? B가 4인데. 계산 좀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될 것 같은데 100이랑 4 약분 되는데 한 번 해도 되고 2씩 해도 되고 한 번 하면 25 남아. 남은 거 세팅 1, 3, 3, 1, 1, 25 분모 9 분자 25. 네. 18번 문제 밑에 10분. 오 고마워요. 오 땡큐. 얼마였죠? 2분의 11이었나? 고마워. 아하. 그럼 잘 봐요. 약간 살짝 하나 차이인데 우리가 쌤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모가 누가 나온다고 했었죠? 5분의 1을 이제 우리가 좀 이쁘게 표현해서 뭐라고 했어요? 5의 역수. 맞나요? 그럼 지금 문제는 이거야. 2분의 11 곱하기 네모로 쏠게요. 여기가 B지만 여기가 내 B자리야. 이거 어떻게 풀어? 똑같죠? 그러면 여기 자리는 누가 와야겠어요? 11분의 2가 와야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얘는 마이너스가 없잖아.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우리는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 수밖에 없겠죠. 요게 B겠네요. 역수치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세정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요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봅시다. 일단 이건 얘들아 요거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 숫자 3개 세팅해야 돼. 그냥 3개를 곱해서 2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대충 찍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24를 소인수분할 줄 알잖아요.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 3, 8에 24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데 우리 2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쪼개가지고 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봐야 되나? 2가 3개 있잖아. 그 너의 생각을 하기를 만약에 2, 6 써도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나 조건 때문에 안 돼요. 왜? 나 조건은 C, A, 0, B라는 표현 뭐냐면요. 다 똑같은 숫자가 없다는 거야. 점말에. 그래서 안 되고 딱 보니까 지금 요거를 2개 한번 써볼까요? 2, 4, 3으로. 그래서 곱하면 24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 맞고
저 문제에서 마이너스가 2개였죠? 그래서 이 3개 중에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로 찾아볼까요? 얘로 찾죠, 얘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값. 숫자가 누가 제일 크냐? C가 제일 크대. 여기 숫자 3개 중에 C가 누구겠어요? 4, 3, 2, 두 번째. 나 조건이 이렇게 생겼대요. 0이 누구예요? 0이. 딱 가운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B는 플러스. 그래서 요거 3개, 마지막 저렇게 하면 또 어려운데. 다 더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뭐 하나 빼달래요. 잘 써볼게요.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B 빼기 B 더하기 3C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결합법칙 2 더하기 3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플러스 1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